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어제를 기점으로 날씨가 많이 풀려서 오시는 길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하신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아서 아마 2주 지나면은 이때쯤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진입을 할 때는 고시는 어려운 시험이고 또 잘못하면은 시간을 버리고 시간 버리는 게 제일 이제 문제가 크고, 두 번째로는 뭐 경제적 손실도 학원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되 충분히 이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들 영상을 미리 보셨을 텐데요. 그 학생들이 학원에서는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지는 않고 수많은 학생들 중에 또 합격한 학생들 중에 그 시기에 이제 시간이 되는 학생 또는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것인데, 학원에는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학생이 되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에 오면은 그래도 기회가 밖에서보다는 좀 넓게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62명이 됐는데, 아마 원래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면은 직접 소식을 들을 거고, 학원 혹시 밖에 계시면은 그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소식을 들을 겁니다. 아마 학교마다 이렇게 합격생이 많은 애가 있고 적은 애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80명 가까이 됐고, 원래는 이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해결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아마 저희들이 1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 예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원래 학생들이 역대급이고, 그 다음 여러분하고 공부할 학생들이, 원래 새로 진입한 학생들이 또 괜찮은 자원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요 용어인데, 생초시 합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그 시기가 조금 지났을 겁니다. 원래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7월 달에 시험을 봐서 되는 경우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세대 또는 이제 부모님 세대 때 하던 고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시는 양이 많기 때문에 1차를 시험을 준비하는데 1년을 줬고, 그 다음 1차 붙으면 또 2차를 준비하는데 1년을 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1차를 한 번 붙으면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었죠. 왜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는가 하면은, 시험 붙자면 공부량이 최소한 2년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1년 보고 그에 2차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1차를 봐야 되니까, 출제하는 쪽에서는 공부량을 1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양을 채우는 것이고, 그 채우는 안에서 이제 시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은 약간의 시험운 내지는 공부를 더 많이 하면은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으로 봐서 수험 기간을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이렇게 해서 7개월 해가지고 합격하고 이런 학생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와요. 뭐 국립외교원도 원래 2명이 나왔고, 일반 행정도 2명이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2차까지 붙은 학생은 6명인데, 그 중에 면접에서 2명이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4명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는 고정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여건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영상도 많이 보시고 또 이제 많이 같이 오시고 하는데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 때 시험하고는 완전히 이제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절대로 오래 시키거나 본인 스스로 오래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인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필요한 얘기들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제는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상호간에 이제 합의가 돼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5만인데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한 10만, 뭐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뭐 15만, 30만 여기까지 예측을 하니까,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원에서는 그동안에 한 3명 정도 나왔습니다. 학원이 되게 안전한 공간이에요. 이게 공간의 안전성보다는 학생들이 생활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동선을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밥 먹고 공부하고 집에 가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생활이 이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 오는 게 그래도
감염 위험을 굳이 따지면 좀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젊은 세대라서 우리 학생들도 감염이 돼 있지만 주변에 전파하는 예는 없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한 닷새 아니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증상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치료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슈화되기에는 조금 지나가 버린 거고 고시에 도전할까 2단계에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시에 도전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고민은 뭐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입의 리스크가 좀 커요. 이게 합격률이 낮은 시험이고 반대로 이제 로스쿨이다 이렇게 하면은 진입의 리스크가 조금 낮은 편이죠. 지금 문과에 우수 자원들이 양분화돼서 이렇게 가는 현상은 보입니다. 그 지원자들도 숫자를 보면 비슷해요. 로스쿨도 뭐 1만 한 12,000명, 행시도 한 12,000, 3,000 이렇게 지원하니까 로스쿨은 진입의 장벽은 낮지만은 졸업했을 때, 사회 나갔을 때 특히 여학생들이 변호사로서 잘 풀리면 다행인데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부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고시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합격하면은 뭐 사회적 지위가 확보된다 이거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20대다 보니까 그 현실을 잘 못 느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시 합격생이다 이런 타이틀이 본인한테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장래적으로 어떤 의미를 계속 갖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그냥 공무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20대 사무관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배경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20대 사무관이구나 충분히 자질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비유를 하면은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졸업을 하고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한 6년 뭐 이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근무를 같이 했던 내 동기들, 그 다음 약간은 선배들, 약간은 이제 후배들이 지금은 이제 임원이 돼 있죠. 임원이 돼 있고 뭐 부원장, 뭐 보 이렇게 회사로 치면 이사 뭐 이 직급들입니다. 국장이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만나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이제 모임이 1년에 한 2개 있는데 뭐 2년에 한 번 나가기도 하고 또 모임이 이제 잘 연결이 되면 1년에 한 번 가보기도 하는데 그 제 동기들 국장이 그 일하는데 그 파트너가 여러분 사무관들입니다. 그 이름을 대면 제가 다 아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무관에 시달린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 정도로 시험을 붙으면은 우리 세대가 갖는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것인데 그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좋은 교육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출발점이 일반 직원으로 낮은 단계에 출발했는가 이것도 하고 중간 관리자로 출발했는가 또 고시생은 타이틀을 달고 출발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받게 되는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내지는 그 전에 뭐 15년이 지나더라도 지식이 쌓이는 방향, 그 다음에 정도, 질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이다 이런 부분이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제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인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을 이제 많이 가질 건데 이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합격률이 낮으니까요. 근데 엄밀하게 이제 팩트를 얘기하면은 문과생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시를 안 하는 게 리스크예요. 제일 큰 리스크가 지금 상태로 여러분이 졸업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 졸업하면은 사회 나가면은 거의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굳이 뭐 얘기하면은 여러분 현재 상태는 실력이 고철입니다. 그 용광로에 어느 순간에는 한번 들어가야 돼요. 용광로에 한번 달궈져 가지고 이게 강철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제 언제로 잡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기를 대학 때 잡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회 나가서 생활에 떠밀려서 겪어야 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철이 이제 빨리 들어서 빨리 이렇게 인생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가 아주 어릴 때 철이 들면은 좋은 대학을 갑니다. 아주 어릴 때 철이 들면은 대학에 대한 인식이 이제 남다르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 인식을 하는 겁니다. 본인 인식에서 빨리 철이 드는 것이고 또 사회 성공하자면 또 빨리 이렇게 철이 들어서 행동을 하면은 이게 성공의 정도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대학을 그렇게 봅니다. 뭐 우리 학생들 보면은 대학에 따라서 합격한다 이런 의미 있는 차이는 없어요. 의미 있는 차이는 없고 현재 얼마나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하는가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공부는 철이 빨리 들고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게 제일 이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학원비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월 한 7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작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휴학을 해야 되고 또 사회 진출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결정적인가 이런 생각은 또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가? 월 이 손실, 그 다음 휴학은 뭐 많이들 하니까요. 많이들 하고 사회 진출이 1, 2년 지연된다 이런 부분이 결정적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도전어 가치에 비춰볼 때는 이 자체가 보이는 리스크 이 부분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은 그때는 이 고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거나 여러분 와 있는 학생들, 그 다음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면은 말들은 하지만은 저는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5급을 내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런 학생들은 되게 적습니다. 뭔가는 해서 더 이렇게 큰 꿈을 내가 이뤄보겠다. 이런 이제 큰 꿈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와 있는 학생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되면은 그때는 생활인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안 되는 꿈을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되 아니면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뭐 한국은행 가도 되고 공사공단은 가도 되고 뭐 금융감독은 가도 되고요. 가도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쪽으로 많이 가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7급 시험이 과목이 똑같아져서 이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따가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국립외교원 실패하면 뭐 코트라 가든지 국정원 가든지 또 7급적으로 길이 열렸으니까요. 이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생을 또 궤도를 달리 잡아야 됩니다. 7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7급을 하다 5급을 한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준비하는 각도가 달라서 이건 불가능이고 낮은 공부를 내가 성취를 하고 높은 데 도전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안 되는 것이고 5급을 하다가 혹시 안 되면 7급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아주 수월합니다. 작년에 이제 이 과목이 똑같아져서 우리 학생들을 도전시켜 보니까 우리 7급반에 한 13명인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원래 그 7급에 22명이 됐으니까요. 그 중에는 뭐 공부를 뭐 또 의욕이 좀 저감돼 가지고 덜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실력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23년이죠.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봐야 되니까 1차를 혹시라도 실패하면은 바로 9월에 있는 7급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과목들이 똑같은데 주관식에서 높은 단계에서 객관식으로 전환하는 거 이건 되게 쉬워요. 우리 학생들 그 공부를 시켜보면 경작 월등하고 행정법 월등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학 이런 것들이 행정학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것만 조금 더 하면 돼요. 객관식으로 하는 것들이라 이게 조금 더 하면 되고 뭐 나머지 것들은 헌법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60점을 뭐 목표로 5급은 공부하지만은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7급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5급은 똑같은 범위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범위가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 한 과목입니다. 행정학 한 과목 정도예요. 행정학 한 과목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남은 뭐 4개월, 6개월에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1차를 실패하면은 9월에 7급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고 복학을 하세요. 아니면 복학하고 조금 준비하면은 뭐 시험 보는 지장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5급을 한 번 더 도전하는 길을 잡으시되 이 길은 학원에서 흔한 예들은 아닙니다. 1차는 많이 되니까요. 우리가 70% 이상 되니까 이건 혹여라도 여기에 대한 얘기고 대부분 이 경로를 이제 걷게 되고 추천합니다. 2월에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 취연락에서 7급 시험을 보고 그 5급 시험을 보고 5급 2차를 본 다음에 9월에 7급을 도전하고 복학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은 혹시라도 5급이 안 되고 7급이 되면은 7급은 계속 유예되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유예되니까 아마 그때 학교 돌아가서 5급을 하더라도 학원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할 거예요. 그는 이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하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것보다는 이제 5급을 도전했으니까 5급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공부하는 탄력으로 그냥 시험을 한 번 더 보고 가자 이런 각도로 7급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원래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원래는 7급 절대 보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면 원래는 보더라도 1차는 통과하겠지만 2차는 안 됩니다. 아직은 공부가 안 쌓여있으니까. 이때 괜히 시험 안 된 부분이다 이런 기억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 다음 조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데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러면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합격할 수 있는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가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객관적 표지들을 보면은 일단 시험에 대한 적성, 재능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전혀 공부에 대한 소질이 없는데 내가 하겠다 이런 경우인데 그건 안 되고요. 가끔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왔던 체육교육학 학생, 이런 학생들은 미리 이렇게 공부를 좀 한 학생이고, 이 학생들이 되는 경우들은 흔치 않게 있습니다. 공 차다가 또는 야구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고, 그 다음 완전히 예술 분야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판소리를 하다가, 아니면 걸그룹을 하다가, 또 밴드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성공하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계속 해왔다 이렇게 하면은 재능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 다음 이제 의지 부분입니다. 의지 부분. 의지 부분인데, 의지 부분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는 혼자 두면 의지가 무조건 무너지고, 의지는 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학원에 오면 관리가 돼요. 의지는 무조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대학 시험하고 고시학원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대학 시험은 철없을 때 다 같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본인 의지를 특별히 발동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시키고 학교 가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별 의식 없이 이제 의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고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대학 와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막 풀려가지고 놀다가 다시 이제 폼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폼이 잘 안 올라와요.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의지를 올려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고시가 요구하는 정도, 생활의 강도, 이거는 유지를 못합니다. 개인이. 고시가 요구하는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 하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속해야 공부가 빠른 속도로 쌓이고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시험이 되는데, 그 강도 유지는 개인이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유지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그 비율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지는 와서 동료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주변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내 의지를 만들어 가야지, 내가 주변 환경은 나쁜데, 나쁜 것이 집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나쁜데 내가 의지 발동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너무 빠지니까 시험을 실패할 확률은 굉장히 높고, 아니면은 능력보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거나 점수가 낮거나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의지를 위해서는 학원에 오시고, 구체적 판단 요소로 피셋입니다. 피셋에 대해서 적응성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이걸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조언을 구할 거예요. 피셋을 못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못하는. 피셋을 맨날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지는 않고 아주 이제 쉽게 붙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친구들은 약간 가장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나쁜 의도를 가지거나 의식적으로 가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게 붙고 나면 세상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붙기 전에는 가장 힘든 일이고, 이렇게 하니까 붙게 되면은 본인 고생했던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기억해서 제거하고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학원에 그 1차 경률이 한 78%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90점 넘는 학생들이 심심찮게 많이 있습니다. 80점 중후반은 절비하고요. 그 학생들이 근데 처음 붙을 때는 최소 4개월은 집중해서 합니다. 최소 4개월은. 그렇게 이제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는 한 달 반, 내지는 이제 감이 생기니까 더 짧은 기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달 정도는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합니다. 시험 직전에 또 집중하는 기간이 있고. 그 조언을 구하면은 두 번째 했을 때, 붙었을 때, 쉽게 붙을 때 그 얘기를 주로 해요. 나는 그냥 한 달 반 정도 하면 돼. 그냥 기출문제 좀 분석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미 고생했던 기억을 잊은 상태에 조언하는 거니까 그 조언으로 여러분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조언에 맞추게 되면은, 야, 나는 피셋 바보인가? 이거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 학생들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또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라. 시간 재고 이렇게 해요. 시간 재고. 그 다음 어떤 학생은 마킹하는 시간까지 필요하니까 5분 더 줄여서 또는 10분 더 줄여서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90분 동안 처음 보는 문제, 생소한 영어 문제에 집중을 한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주세요. 시간을. 한 10% 내지 20% 더 추가해도 괜찮아요. 90분 시험인데 100분, 110분 줘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풀되
40문제를 한꺼번에 풀지 마시고 한 5문제 푸니까 아우 힘들더라 하면 엄마하고 커피 마시며 얘기하다가 또 금방 또 지루하지 않게 또 5문제 풀고 아니면 또 필히 받았네 괜찮네 이렇게 하면 10문제 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은 더 근사치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되고 과목별 점수 기준인데 언어 논리가 높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언어 논리가 높게 나와야 정상이고 자료 해석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거는 풀면은 여러분 그냥 멘붕 옵니다. 안 한 부분이어서 또 하게 되면 되게 쉽게 올라갑니다. 되게 쉽게 기술적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원에 와서 시간을 투자하면 자료 해석은 현재 30점 이렇게 해도 90점까지 올라가는 과목이고 언어 논리는 이게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분 역량이 이렇게 차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 해석에 대한 역량은 제로에 가깝고 언어 논리에 대한 역량은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올리는 폭이 적어요. 적지만 그래도 변동이 있습니다. 굳이 진입 가능한 점수 이렇게 뽑으면은 언어 논리가 원래 시험, 작년 시험이죠. 2021년 기준으로 하면 합격선이 국립외교원은 60점. 언어 논리만 따지면. 그 다음에 5급의 경우에 65점 정도 되니까 그 점수에 근접한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우수한 자원입니다. 처음 하는데 합격하는 거니까. 커트라인이 작년에는 국립외교원이 70점이고 5급이 75점이었죠. 75점이었는데 언어 논리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역대급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국립외교원은 한 풀어가지고 50점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합격선에서 4문제밖에 차이 안 나는 거니까 되게 우수한 자원이에요. 우수한 자원이고 그 다음 5급이 55점을 맞았다 이렇게 하면 합격권에서 또 4문제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 학생도 되게 우수한 자원입니다. 그 언어 논리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언어 논리를 풀어가지고 40점 이하가 계속 연속 나온다. 이렇게 하면 진입을 하지 마세요. 40점 이하가 계속 나온다. 이 언어가 갖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2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를 잘한다 이런 얘기는 글을 빨리 읽고 중요한 내용을 빨리 파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구 선수로 치면 걸음이 빠른 선수예요.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2차 텍스트를 익힐 때도 더 빨리 익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갖는 의미가 1차에도 의미가 있고 2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괜찮은 자질들을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점수 크기로 따지면 언어 이렇게 상황, 그 다음 자료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년 시험으로 60점 넘는다 이렇게 하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언어 논리. 와, 나는 그냥 피셋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시에 대한 도전 의지입니다. 도전 의지여서 내가 고시를 통해서 뭔가를 잃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도전을 하세요. 도전을 하시면은 피셋은 극복의 대상이지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각도로 올립니다. 2차 공부에 집중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2차 공부에 집중하면 방법이 아니라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학원에 오면 2차 공부를 집중하니까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은 2차 과목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식을 측정. 궁뎅이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되고 1차 과목은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역량이 이렇게 커지면은 피셋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도 3월부터 강의를 하게 되면 2-3달은 피셋을 준비를 안 시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2차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지 않은 문제를 풀었는데 동일한 학생이 점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대학 뭐 하진 않겠지만 대학 반수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점수폭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동안 뭐 수능 준비를 해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성장해서 그래요. 대학 와서 뭐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이렇게 무리 없이 이렇게 봐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입시로 돌아가면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 올리는 방법이 있고 피셋 자체를 뭐 열심히 해야 되죠. 특이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학원에 강의 듣고 뭐 이런 부분이고 피셋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학원에 오면 이제 일단 강사들이 있고 그 다음 스터디 구성되면 스터디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해가지고 팀들을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거기서 이렇게 팁을 얻으면은 또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쉽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정확하게 정답에 접근하는 그 노하우들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예컨대 2문제 올리고 여기서 2문제 올리고 여기서 2문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6문제나 됩니다. 최소로 잡아도 6문제면은 15점이 오르는 겁니다. 15점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 예컨대 50점, 60점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학원에서 볼 때는 충분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피셋 부분이 내가 진입하는데 어떤 장애 요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게 되면 이제 점수가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고시도전은 위험성입니다. 위험성인데 불합격하기도 하고, 근데 저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불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도전이고 그렇게 되겠죠. 뭐 예컨대 뭐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다, 공인중개사다,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합격률이 낮은 시험이고 그만큼 이제 사회적 대우를 받으니까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되고,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으니까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인데 이게 가장 나쁜 유형입니다. 고시에 들어와서. 근데 뭐 28, 29, 30이 돼간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실력은 이제 붙는데 그 붙는 실력이 합격권에는 약간 차이가 있고 공부 의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활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고시생을 한 10만 명 이상 봤습니다. 학원에 오면 무조건 제가 다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요. 저를 거쳐야 이제 등록을 하는데, 뭐 사법시험 할 때는 뭐 수석하는 학생, 우리가 그때 한 80% 점유율이 있는 학원이었으니까 한 수석 10명 중에 8명은 거쳐갔어요. 그 다음에 빨리 되는 학생, 뭐 고생하면서 되는 학생, 절대로 안 되는 학생, 별의별 유형을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것인데, 요게 제일 나쁜 유형입니다. 요게 제일 나쁜 유형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요 예를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은, 밖에서 이렇게 한 뭐 8개월 하다가 또는 공부가 뭐 12개월 했어요. 또는 6개월 했어요. 이런 학생들인데, 그 공부 기간 대비 제가 공부한 양을 들어보면은 학원에 한 4분의 1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질을 보면은 되게 질은 더 낮아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 기간은 무조건 길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 학원에서도 원치 않습니다. 학원이 원하는 부분은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빨리 합격하는 게 학원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고, 학원에서 계속 이렇게 오래 공부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학원에는 없어요. 우리 학원에.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을 안 받아주니까요. 보면은 최소시키는 방법인데,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 제 입으로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뭐 전문가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분야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이제 전문가인데, 제가 그래도 그 분야에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한 10만 명 이 정도 보니까, 이제는 뭐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더 이제 빨리 보거나, 전문가가 뭐겠습니까? 남들이 이제 못 보는 부분을 캐치하는 게 전문가인데, 그 정도 이제 안목은 길러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고시 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묻던데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걸 보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 와서 이제 교육을 시켜보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는데,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학생들을 부를 때 절대로 야라고 부르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름을 꼭 부르자. 이렇게 제가 세운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이제 이름하고 이렇게 얼굴이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꼭 돌아와서 이제 원서를 보고 사진을 보고 이렇게 다시 이름을 익히고, 그 다음 그 이름을 익힌 걸 전제로 학생들 성적을 이렇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 어느 정도 올해는 되겠다. 아니면 1년 다음 되겠다.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또 예상이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정적 이런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시작하실 때 저하고 좀 상의를 하십시오. 시작하실 때.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더 어려운 부분이 포기할 때입니다. 포기할 때. 포기할 때. 포기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도움을 드려요. 그때는 확실하게 드립니다. 우리 학원생이면 제가 확실하게 드려요.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까지 한 올해 기준으로 한 4-5명 시키지 말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봤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경계선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라 그럼 반응이 두 갈래로 합니다. 서운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이런 말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후자가 더 많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진정성으로 얘기한다.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로 가면 훨씬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시험이 축구 선수를 뽑는다 이것도 하고 야구 선수를 뽑는다 이런 부분은 쓰이는 기능이 완전히 반대죠. 걸음을 빨리 뛰어야 되고 심장이 강해야 되고 이게 축구인데 야구는 뭐 뚱뚱한 사람도 하니까 상체 힘이 강하고 하체 힘이 강하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개인의 능력들은 다 소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안 되면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지혜다. 다만 포기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들으면 훨씬 더 포기라는 부분이 빨라지기도 하고 단호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딱 내년까지 하세요. 내년까지. 뭐 가끔 뭐 부모님들 와서 우리 애 믿고 그냥 3년간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고 내년까지만 하세요.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안 되면은 접어야 됩니다. 내년까지 기회가 주어지면은 중간에 시행착오로 하는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해요. 그 기회를 시간을 못 살렸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 대한 소질이 상대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시험이라는 부분이 시험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합격선에 근접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날 뭐 컨디션이 나빠서 또는 본인이 아주 이렇게 미진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나와서 뭐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한 번 더 하세요. 그때는 근소하게 떨어지면 한 번 더 하시고 격차가 1차든 2차든 많이 나면은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시험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잘하는 학생들이 앞서가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작년에 4명은 7개월 만에 됐어요. 7개월 만에. 그 중에 국립외교원 된 학생은 직장생활 하다 온 학생입니다. 고대학생인데 직장생활, 여학생인데 직장생활 하다가 12월에 왔어요. 12월에 한 12월 15일 정도 이렇게 와서 독하게 맘먹고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 좀 말립니다. 말리는데 자기는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럼 빨리 사표내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여학생이 연말까지는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준다고 보너스 받고 나온다 그래서 그 1월 이제 3일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끝을 낼 정도로 이게 빨리 들어와서 양이 많지 않은 시험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하시고 안 되면 접어야 됩니다. 안 되면 접으시고 얘기한 대로 근접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그때는 학원에 오지 않고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근접하게 안 될 정도면 모든 과목이 이렇게 부족한 경우는 드물고 5급으로 치면 5과목인데 3과목은 합격했는데 2과목은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2과목을 개인이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생겼어요. 생겼기 때문에 뭐 학교 고시반에 했어도 되고 서울대학 학생들이면 학교 도서관에 했어도 되고 그 그룹의 학생들이 또 그때는 모여지게 돼요. 모여지게 되니까 그 그룹 안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공부 여건을 좀 조성을 해야 됩니다. 휴학하셔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본인의 노력으로 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변 인간관계는 최소화될 것이고 일일 최대 공부량은 학원에 오면 확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따라가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고시도전에 적합한 학생 이렇게 하면 1학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되지도 않아요. 머리가 아직은 애 수준입니다. 애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지적, 캐파 이런 부분이 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결국 남은 것은 2학년 마치고 하느냐 3학년 마치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하느냐 군대 가기 전에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하는 게 낫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이 붙어가지고 장교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장교로 가게 되면 군대 뭐 2년이다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붙은 여러분들을 가는 경로가 항상 남 앞에 나와서 설득하거나 말을 하거나 대표성을 갖거나 이런 이제 커리어를 이어갈 겁니다. 그런 리더십 훈련을 군대에 가서 장교로 한다 이런 부분은 아주 값진 경험이기 때문에 붙고 가는 게 훨씬 낫고요. 갔다 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고민한다면 그렇게 보시고 지금 2학년에 할까 3학년에 할까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2학년에 해도 되고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해도 괜찮은데 혹시라도 지금 2학년을 마친 겨울 방학인데 내가 고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썼다 이렇게 하면 하세요. 해야 되고 고시에 대해서는 아직은 마음이 많이 쓰지 않았고 속세의 미련이 더 많다.
더 대학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미루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렇게 많이 채워가지고 용수철이 이렇게 튀어오를 때쯤, 그때쯤 이제 학원에 와서 한 번에 끝을 내야 됩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지금 2학년 마쳤는데 마음이 잘 서지 않아가지고 내가 3학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뭘 준비하고 오면 좋으냐요? 뭐 이렇게 물어요. 뭘 준비하고 오면 좋은가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괜히 뭐 강의를 또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해서 고시에 대해서 여러분 의식이 노출되는 게 제일 나빠요. 그 고시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성과는 없고 피로감은 쌓이고. 고시에 대한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지가 이제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조금 헐어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대학생을 마음껏 하세요, 대학생을. 대신 혹시라도 뭐 고시 관련 과목 강의를 들으면 좋은가요? 이렇게 하는데 학교 강의를. 근데 거기 학원에 오면은 아마 학교 1년이 학원에 오면 1개월도 안 될 겁니다. 금방 다 털리는 지식이니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대신에 꼭 그래도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고시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 없이 들으세요. 내가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듣거나 아니면 행정법에 대한 지식을 내가 법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야지 고시에 대한 전제를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는 차원에 듣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지적 이렇게 호기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뭐 동양 사학에 대해서 좀 동양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서양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 뭐 미술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의 지적 호기심이 가는 방향 쪽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인생의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학원에 오세요. 그때 학원에 오는 게 제일 좋고, 제일 나쁜 것은 말씀드린 대로 2학년인데 고시에 대한 마음이 생겼는데 시작을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나빠요. 고시에 대한 시간은 많이 쓰고 성과는 없고 나쁜 게 배워집니다. 나쁜 것들이 배워요. 나쁜 것들이. 뭐 테니스다, 뭐 지금 우리 세대 되면 뭐 골프 뭐 이런 운동을 할 때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초기에. 자기 혼자 테니스 폼을 이상하게 익히거나 아니면 수영 폼을 이상하게 익혀가지고 나중에 코치가 애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냥 백시 상태로 오면은 차분차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제일 나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결심 섰으면 2학년 오시고. 근데 벌써 고시에 대해서 학원에 이렇게 와서 아니면은 영상을 들을 정도 관심이 생기면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또 뭔가는 개인이 시도를 하게 돼요. 이상한 조언들을 듣고 개인이 시도를 하면은 그 순간에 이미 시행착오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4학년 할 때 4학년 올라가는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 급하지 않아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시를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진로를 찾기에 마음이 급하거나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마치고 아니면 3학년 마치고가 적기인데 어쩔 수 없이 또 마음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하면은 4학년한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2학년, 3학년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 다음 졸업한 다음에 온다 이 경우는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졸업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철이 좀 뒤늦게 들었다 이런 부분이고, 뒤늦게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 결심인데 그게 결심이 미리 찬 학생들보다 그 자체가 낮아요. 그 자체가. 본인의 변화폭은 크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철이 들어가지고 고시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심리를 쌓아온 학생들, 그 학생들보다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졸업하거나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그 노력으로는 본인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졸업하고 오면은 또 성공하는 확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졸업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을 이렇게 잘 봐서 객관적으로 공부에 대한 성취가 대단히 높았는가를 봐야 돼요. 중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객관적으로 공부에 대한 성취가 남을 압도할 정도로 높았는데 뒤늦게 내가 고시를 하겠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철 없이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철이 들었다. 근데 그동안에 쌓은 공부 커리어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많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내가 했더라면 잘했겠다. 이걸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했더라면 잘했겠다. 이 가정적 논리로 오지 마시고 고시를 합격하는 학생들만 골라보면은 이 학생들 그냥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거나 열심히 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고 졸업한 다음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위험 부담을 본인이 스스로 안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말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는 이제 1월 반은 지났으니까요. 3월 반 무조건 와야 되고 7월 반 오게 되면은 무조건 시달리게 됩니다.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 학생들이 1학기는
학원을 강의를 영상으로 듣고 동영상으로 듣고 여름 방학 때부터 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원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원에 오면 무조건 바닥입니다. 공부한 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바닥이어서 바닥에 헤매다가 아마 여러분 커리어로는 이런 성적을 또는 이런 등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상태로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뭐 9월 이후는 이제 의미가 없는 시간이니까요. 그건 그 다음 해를 이렇게 겨냥해야 됩니다. 직렬 선택입니다. 되도록이면 소수 직렬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뭐 국제 통상 교육 행정, 특히 뭐 교육 행정, 난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교육 전문가가 되자면 일단 시험이 붙어야 됩니다. 시험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될 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더구나 뭐 6명 뽑고 뭐 10명 뽑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가 하면은 6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하면 1등하고 수석하고 꼴찌 합격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1등할 실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것이고 그래도 교육 행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행정에 가서 성적을 잘 받아서 교육부로 가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중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훨씬 나은 것이지. 학생들이 아직은 일을 안 해보니까 뭔 전문가, 이게 꼭 시험을 그쪽으로 해야 전문가가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쉬운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재경직 일반 행정직인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왜 학생들이 재경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저게 그래도 5급에 꽂히니까 나름 이제 간지나는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경직 중간 정도면은 일반 행정이 한 탑 10 가까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그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일반 행정 쪽으로 가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할 때 동기도 심리적 동기도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되 학원에 오시면은 공부를 해보면은 어느 직렬이 더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계략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일반 행정하다가 재경직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현명한 선택이고 경작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재경직을 하고 있으면 일반 행정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논문 과목이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수리에 밝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결정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입니다. 재경직. 대다수 공통점. 일단 경작을 전공한 학생들입니다. 2학년 내지 3학년 이렇게 체화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내가 부전공으로 경작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 이런 판단 아닙니다. 이게 몸에 쌓이는 부분이 있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 피세 적응성이 뛰어난 학생들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출발하는데 경사도가 가파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재경직에 많은 다수를 점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재경직에 도전해서 스스로 이제 위험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1년가 국립외교원인데 뭐 이외국어에 대해서 약간 돼 있으면은 낫죠. 가끔 이제 이외국어 처음 해야 되는데 국립외교원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인데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뭐 1년 6개월 써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 때 들어와서 이외국어에 대한 접근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외교는 하시되 외교는 조금 더 수험 기간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시험이 쉽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수험 기간이 공부 양 측면에서는 단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외교는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 외국어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늦추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 외국어가 안 돼 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조그만 경험이 있다. 대학 때 조그만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진입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가끔 이제 외교는 하는 학생들이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렇게 진입해 가지고 예컨대 1학기 때는 요건을 갖출래요. 이렇게 하고 외국어 하고 뭐 국사하고 영어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2학기 때 오면 그 다음에 시험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건 전공이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외국어 하는데 하루에 뭐 2-3시간 외국어를 하루에 10시간 하는 학생 없을 겁니다. 이게 효용이 떨어지니까. 하게 되면 하루에 뭐 학생에 따라 2시간, 기초가 약하다 하면 4시간 이 정도니까 병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들어와서 병행하면서 어느 시점에 내가 외국어를 합격해서 떨궈내겠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지 외국어 때문에 진입을 늦춘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학원 개강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말입니다. 1차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차를 2개월 이상 진지하게 준비했다 하면은 1차 합격에 최선을 다하시고
근데 1차 준비가 미진하다 이렇게 하면 응시하지 마세요. 시험 보러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밥 먹다 몇 문제 풀어보고 TV 보다 몇 문제 풀어보고 지겨우니까 스터디 카페 가서 또 몇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응시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결과예요.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여러분 능력이 아주 일부만 발휘해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놀라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피세탱 인간일 수도 있어. 이런 허망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 좋지 않은 결과물이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괜히 이렇게 이번 2주 뒤에 내가 시험 보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약간의 의심이 생기면 가지 마세요. 약간의 의심이 생기면 가서 시달리고 좋지 않은 성과 얻고 이렇게 되니까 대신에 2차 공부를 하세요. 경작, 행정법 이걸 듣고 오세요. 외교는 경작만. 이게 듣고 오면은 내년이 편안해집니다. 올해가 편안해지고 내년에 앞서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간이 4주 정도 이렇게 남았으면은 3월 7일까지 이 기간은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중요하게 또는 3주 남았다 할지라도 학원은 중요해요. 학원의 일주일은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일주일하고 다른 시간들입니다. 학원의 일주일이면 경작 미시를 끝내는 시간이에요. 또 그게 일주일이 더해지면 거시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이 더해지면 행정법 절반이 끝나는 시간이고 또 일주일이 더해지면 행정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학원의 한 달은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쓰는 한 달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1차를 아예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원서를 안 냈으니까요. 그 예비순환 고민 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외교는 경작이고 경작을 전공했다 이렇게 행정법을 우선 학습하는 쪽으로 하고 다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 학습하는 강도는 내용 파악을 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학원에 와서 차분차분 하면 되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어렵고 어떤 부분은 좀 쉽구나 이 정도 감만 잡아오면은 학원에 와서 현장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저 부분은 쉬우니까 내가 조금 릴렉스해서 듣고 저 부분은 책에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네. 쫑긋해서 듣고 아니면 그 부분만 선별적으로 예습해와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듣는 준비를 해오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해오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OT를 또 대대적으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자세한 방향을 제시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실강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3월부터 6월 말까지.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행정법이 진행이 되면은 예비순환입니다. 예비순환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이나 경제학 예비순환을 들어오면은 1순환 선행학습을 동영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경작으로 가게 되면 행정법 1순환을 선행학습하게 돼요. 그 다음에 경작 2순환까지 선행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정법 2순환까지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지금 1순환이다, 2순환이다 이런 말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고등학교 용어로 바꾸면은 우리가 고3을 마치고 대학을 도전해야 되는데 1순환이 고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순환이 고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도 선행학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고시는 선행학습이 안 되면은 원하는 시기에 시험은 못 붙습니다. 그냥 이런 경로만 실강의 경로만 따라가서는 내년 시험에 합격할 정도 공부량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비 과정인데 이 예비 과정이면은 중학교 겨울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 겨울 방학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 과정 동안에 여러분이 학원에 들어오시면은 고2까지 마치는 겁니다. 이제 이 구조를 무리 없게 진행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남아있는 3월 7일까지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오면은 이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안 하고 오게 되면은 행정법 할 때 경작 예비순환을 또 해야 되고 한 템포씩 늦어지는 겁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 늦어지는 자체가 결정적으로 수험 전체로 보면 늦지는 않지만은 지금 공부해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국립외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 경제학, 국제정책 순서로 실강이 진행되는데 마찬가지로 국제법 할 때 경제학, 그 다음에 또 경제학,
국립외교는 3과목밖에 안 되니까 치학 과목에 대해서 선택해서 또 보충학습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 순환이 끝나는 6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부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밖에서 혼자 하게 되면은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예비 순환 할 때 예비 순환 하는데 우리는 2과목에 한해서는 2순환까지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학하고 행정법이 5급에서 갖는 의미는 고등학교로 치면 국영수입니다. 국립외교는 경제학이 또 국영수예요. 비중이 한 70%, 80%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 부분을 강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고 서울대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의 수험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능력비에 장기화돼요. 능력비에 장기화됩니다.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하면은 그 학생들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대부분 이 그룹에. 이 그룹에 속하는데 이 학생들이, 동일한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이 그룹입니다. 시험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 희생을 많이 치러야 돼요. 많이 치른 상태에서 수험기간이 짧아지는가 길어지는가 이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있고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합격 확률이 높아지고 개인의 고통이 길어지고 주변에 가져온 고통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실증 애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 4명이 이제 학원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원에 오자는 목적이 아니고 공부에 대한 플랜을 이렇게 짰으면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미안하니까 본인들이 뭐 학원 등록에 대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2명은 학원에 남고 2명은 다시 학교 도서관에 올라가고 근데 1년 뒤에 이 학생이 하나가 9등으로 되고 하나가 13등으로 되고 이 2학생은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는데 점수를 보니까 한 학생은 평균 6점 부족, 한 학생은 7점 부족입니다. 1년 동안에 13점이 15점 격차가 생겼어요. 근데 이 나머지 2학생들이 그 다음에 됐는가 이렇게 추적해보면 그 다음에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까지는 제가 뭐 알아볼 관심은 줄어들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이어갔을까 이렇게 높은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정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끝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학원에 오는 게 그래도 단축은 합니다. 단축은. 이게 1년 수험 생활을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되면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억 정도입니다. 학원에 이제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합리적으로 좀 소비를 하자 내지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판단을 하자 이런 부분인데 그건 짧은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고 비용이 학교에서 하거나 학원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들기는 들어요. 들기는 드는데 합격할 정도로 컨텐츠를 확보한다 이렇게 하면 그 비용 차이가 줄어들고 동일한 컨텐츠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초과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철없는 판단인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반대쪽에 합격에 대한 위험성을 이거보다 훨씬 몇 배로 증가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와서 빨리 끝을 내는 게 가장 경제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입 초시생인데 시행착오 점검 리스트인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합격 목표 기간을 3년 이상 설정했다 안 되고요.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지는 또 조건부로 고시를 해본다. 나 필셋 해보고 잘 나오면 한다. 이것도 약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고시 진입 동기가 되게 약하면은 고시를 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시가 왜 이제 합격성을 인정합니까? 사회에서 인정하고 높은 대우를 하고 이런 이유가 합격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그 과정을 견뎌냈다 이 부분이 더 큽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 욕구들을 억제하고 본인을 단련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걸 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에요. 굉장히 힘든 과정들인데 진입 동기가 약하다 이렇게 버리면 중간에 좌절이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봐서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도움이 서로 이제 시너지가 발생할 겁니다. 학업과 병행하겠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인데 불가능이다 이런 표현이 시험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차라리 놀다가 그냥 기간을 잡아서 팍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부분이고 고시반에서 한다 이거 맞지 않고요. 이따 왜 맞지 않은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운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대학을 나는 인강으로 갔어요. 이런 부분인데 그건 객관식이니까 이건 피드백이 바로 되는 거고 주관식은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니까 혼자 하더라도 경사도가 아주 완만하게 나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가반을 하겠다. 이것도 위험하고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군복무 중에 한다. 직장생활을 병행한다. 불가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다. 옛날에 김동연 부총리는 직장생활 하면서 악행했는 그건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오랜 역사에 통해서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로또 확률보다 너무 낮으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확률에 여러분은 인생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군복무 동안에 가끔 학생들이 옵니다. 뭘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묻는데 그 나라를 열심히 지켜야 돼요. 나라를. 그 외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2년 전에 학생이 군대 가서 자기는 무슨 종교관을 관리하는 사병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지를 뿜뿜하고 왔는데 2년 지나서 이제 얼마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사람 오래 잘 기억합니다. 사람. 제가 그 학생 기억하니까 본인이 깜짝 놀라요. 얼마나 했냐 하니까 행정법 예비순환 절반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 오면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방해되는 여건만 많아서. 1년 차 이상 경험자가 수험기간이 2년 이상이 돼간다. 이렇게 하면 냉정하게 본인을 점검해야 됩니다. 뭔가는 시행착오 과정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고립돼서 한다. 불가능이고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스터디를 하는데 합격 경험자가 없다. 온라인 강의만 수강한다. 모의고사 보지 않고 한다. 단가만 수강하고 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 이게 고립된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해당은 없지만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이제 수험기간이 조금 연차가 쌓여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깨야 됩니다. 본인을 깨야 혁신을 해야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내년까지만 하십시오. 내년까지만. 내년까지만 하시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수긍을 해야 됩니다. 수긍을 해야 되는데 수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최선을 다했을 때는 수긍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격차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문제가 이제 공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그 과정에 착오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돼요. 그걸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걸 만들지 마시고 고시 합격에 최소 2, 3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판단이고 최종 합격 마지노선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인생을 결정짓자 이렇게 하시고 평균 연령이 26살입니다. 26살이에요. 이 중에 학원에 오면은 23세 정도가 되는 것이고 밖에서 하면은 27, 8세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더 빨리 되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 시행착오입니다. 고립된 수험생활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고립의 유형이 집 근처에 인강으로 독학한다. 신림동에 단가반 수강하면서 스터디한다. 학교 고시반에서 인강을 한다. 이런 걸 저희들은 다 전문가들은 고립의 유형으로 취급합니다. 전문가 도움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이걸 고립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부작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아마 두뇌를 이렇게 열어본다면은 두뇌 효율성을 따져보면은 되게 떨어져 있을 겁니다. 공부라는 것이 하루도 힘든데 이걸 계속 이어간다. 불가능이고 그 다음에 공부 강도가 약화됩니다. 힘이 드니까요. 합격할 정도로 하게 되면 숨이 차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낮추니까 공부가 전체적으로 합격선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입니다. 신림동에 왔더니만은 단가반을 수강하다 보니까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하고 누가 해줍니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상한 구성원들이. 오래 공부한 친구들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된 조언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못된 조언이 쏟아지겠죠. 그런 부분이고 결국 장수생들의 방식을 답습할 위험이 3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학교 고시반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2번이 스터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모르니까 나와버리면 되는데 학교 고시반은 선후배 관계로 끈끈하니까 나오지도 못해요. 학교 고시반에 가면은 이무기 선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용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 선배들이 신입생들이 오면은 뭐 신납니다. 분품해요.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학교 고시반에서도 활성화된 학교 같으면 시험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되는 연령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령대를 잘 보면은 20대 후반이 가장 많습니다. 학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는 그냥 20대 초반들이에요, 대부분. 그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학원에 오신 거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까지는 내가 조언하지만 그 다음에 누가 조언을 합니까? 조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아주 인식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학습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종합반으로 오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종합반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동생이 재수한다 이렇게 하면 조언을 어떻게 합니까? 뭐, 너는 자기관리 되니까 뭐 강대를 가든지 너는 자기관리 안 되니까 어디 기숙학원 가라 뭐 이렇게 조언하죠. 뭐 단가반 누구를 골라서 듣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래요. 위험하니까. 여러분이 경험을 동생보다는 쌓아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경험자로 조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고시는 단가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물 아니에요. 특히 처음 할 때. 종합반에 오게 되면 일단은 장점이 인강을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선행학습을 지켜요. 인강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풀이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어떤 때는 나쁘고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공부 초기입니다. 초기.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전문가 말을 들어서 빨리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빨리 넣어야 되고 시험이 다가오면 강의의 비중을 줄여야 돼요. 내지는 듣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자력을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밖에서 하게 되면 반대로 해요. 반대로. 시간이 많으니까 혼자 막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면은 실력차가 발생했다는 걸 깨닫고 그때 허겁지겁 강의를 들어요. 그때는 늦은 겁니다. 이 부분을 막자 이런 차원에서 학원에서는 인강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일단 스터디가 중요합니다. 합격생이 지도를 해줍니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초기에 시행착오를 합격생들이 다 막아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번 팀을 맡아 지도한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서 얻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강의를 통해 전달하지 못하는 개별적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그 스터디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계속 이렇게 방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강제로 학습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학원에 오시면은 다양한 단계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 아니에요. 실력이 낮은 학생을 위한 과정, 또 1차가 끝나면 1차를 붙은 학생들을 위한 과정, 1차가 안 됐지만은 격차를 줄여야 되는 과정, 단계별로 다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비용 부담도 단가반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일단 합격 가능성이 학원에 오면 3대 1입니다. 우리가 30% 정도 되니까. 밖에서는 50대 1입니다. 아니면 40대 1. 직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10배 더 합격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대한민국 최고 우수한 동료 집단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온 학생들은 학교하고 또 다릅니다. 전부 하겠다. 학원에 돈을 내고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집단을 형성한다. 이 부분이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일단 단가를 듣거나 인강을 하게 되면은 뭐 고립돼하고 생활이 일단 무절제지게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학생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구분이 없는 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공간이 학교 도서관 아니면 이제 스터디 카페 많이 가는데 스터디 카페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생활하고 공부하고 경계선이 애매한 공간입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공간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은 합격할 정도 질이 쌓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돈이 엄청 들고 우수자 형성이 더 불가능한 이런 결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학원 선택 이런 부분인데 뭐 지금은 이제 예전엔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명드릴 정도 아닙니다. 그냥 베리타스 정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 그렇죠? 내가 착각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 학원만 지금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수험생들 간에 지금 형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 뭐 5년, 6년 전에는 뭐 와서 상담하면은 상담하고 다른 학원 들렸다 오든가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은 결정하고 옵니다. 그 이제 올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춤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잘 이제 다가오지 않는 부분인데 학원이 이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1년 내내 이 학생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학생들이 뭐 최고 이제 자질이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래도 강제로 하면 효과적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이 시험 직전이에요. 그 1차는 2달 동안 피셋 캠프를 운영합니다.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피셋 캠프를 운영해서 2달 동안은 저희들이 학습관에 가둡니다. 그래서 한 70분 이렇게 공부하게 하고 그때는 밖에서 문을 잠궈요. 돌아다니면은 나가면은 그때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다가 벌점을 부과해서 퇴출을 시키고 그 다음 휴식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 1차가 끝나면 2차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남습니다. 이때도 강도 높게 관리를 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학습관에 수용을 시켜가지고 1차 붙은 학생들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자율적에 맞게 그 외의 기간들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취약 과목에 대한 선별 학습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갈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피셋 캠프가 그런 역할을 하고 2차 때는 스파르타반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학원에 이렇게 오시다 보면 밖에 이렇게 뭐 스파르타 학습관, 베리타스 건물 이게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습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혹여라도 원래 이제 여러분 대상 아닐 수가 있습니다. 원래 1차 붙은 학생들은 또 생초시 학형 몰입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용을 시킵니다. 그게 수용 좀 표현이 그러네요. 어쩌 모아가지고 스파르타 학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용을 받으면 학생들이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동영상 선행학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지나간 과정이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예비순환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순환까지는 의무적으로 좀 들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때는 1차 강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수업이 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8시간이 비어요. 이 시간에 뭐 혼자 8시간 채운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강의를 많이 들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1순환이 끝나는 10월 말입니다. 이때는 과정을 여기서 다 끝냅니다. 다 끝내야 돼요. 3순환까지 끝낸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기간 안에는 다지는 기간이거나 아니면 1차에 몰입하는 기간입니다. 1차를 합격한 다음에는 마지막 당근 과정인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예비순환할 때 예비순환하고 1순환할 때 1순환하고 2순환하고 3순환 이렇게 오는데 같은 과정인데 학생들이 섞여 있어요. 밖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 과정만 따라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공부를 마쳤고 따지고 오고 여기서 예컨대 3순환 때 경작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은 3과목을 같이 합니다. 경작 따라가고 나머지 행정법, 나머지 뭐 행정학 이렇게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냥 이 라인대로 오는 학생들은 한 과목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학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동영상을 밖에 외부 학생들이 이 방법을 알더라도 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증가되니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좀 타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빨리 되고 점수를 높게 받고 외부 학생들은 이렇게만 하니까 최소한 2년, 길면은 3년 이렇게 걸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공부 강도가 너무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선행학습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컨대 오후에 뭐 수업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복습하고 아침에 듣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수업을 예컨대 4시간 들으면 복습하는데 이게 4시간 이상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4시간 정도면 커버되는 것이고 나머지 4시간에서 6시간 확보한다 하면은 계속 선행학습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합격생 리더가 주도하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가 4개월은 1차를 하고 시험 직전 4개월은 나머지 기간은 2차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스터디 내용이고 2차 스터디는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컨대 행정법을 하게 되면은 경작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해서 지그재그로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잘 내용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법을 간단히 보시면은 스터디는 학원에서 편성합니다. 수험기간, 개인의 성향. 보통 8명이 1개조입니다. 8명이 1개조인데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짝을 맞춰 넣으면 이게 커플이 생겨요. 지난번에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4명 어쩌다가 들어갔습니다. 커플이
두 커플이 생겨가지고 스터디를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해체시킨 게 공부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팀에 이렇게 찢어넣는 겁니다. 안에서 이성교제는 자유로운데 시험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래도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행기간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1차, 11월부터 1차 시험까지 4개월 정도 1차 이렇게 하고 진행 횟수는 2차는 주 3회 하는데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그 다음 1차는 주 6회 진행합니다. 매일 모의고사 보고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 모일 때는 또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6회를 진행하고 학원에서 자료를 전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스터디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들을 추측이고 2차 합격하고 면접 탈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오든지 아니면 1차 시기에는 1차를 고득점 이렇게 여러 번 합격한 경험이 있는 학생, 이 학생들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터디를 해야 되는가요? 말아야 되는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권장사항인데 안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안 합니까? 나는 사람이 싫어요. 뭐 가끔 이런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좋아하세요. 사람이 싫어도 공부를 좋아하면 되니까 스터디가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닙니다. 2차는 일주일에 3시간 쓰면 되는데 3시간 써가지고 얻는 것이 3시간 이상이면 도움되는 거니까요. 그 모이면 토론하고 주관식은 머리를 서로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를 가진 학생들이 각각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모이면 되게 도움되는 과정이 있고 더구나 합격생이 스터디를 리더를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얻는 도움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고 대부분 합니다, 학생들이. 그 다음에 강사가 지도하는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내가 조금 더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개별 지도한다 이렇게 보시고 장학금도 지원을 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입니다. 상위 30%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지급해요. 뭐 1년에 50만 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뭐 한 수능 끝났을 때 50만 원 이게 아니고 그럼 학생들의 장학금에 대한 성취 동기가 약해지니까 경작 끝나면 1등하면 50만 원. 그 다음 또 행정법 끝나면 또 50만 원. 또 이렇게 계속 줍니다. 그래서 한 순환 할 때 저희들이 5번 지급해요. 그 다음 2순환 가면 5번 지급하고 이렇게 되니까 4순환까지 이렇게 지급하면은 뭐 거의 많은 횟수를 받게 됩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장학증서를 커다랗게 만들어줍니다. 뭐 금장으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안에 있는 금액은 초라하지만은 뭐 형식은 뭐 대단하게 줍니다. 왜 그렇게 드리는가 하면은 고시는 참 불안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수석 합격생 인터뷰를 보니까 제일 힘든 일이 뭐였나 이렇게 물으니까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석한 학생. 그러니까 뭐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또는 더 심한 이렇게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제 장학증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쌓이면은 내가 지금 합격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학원도 의미 있게 좀 모양을 만들고 학생들도 의미 있게 또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받는 돈을 돈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자신감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더 클 겁니다. 학원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발된 우수 학생입니다. 우리 종합반에 대한 과정을 지금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입실 불허 대상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 아예 이제 본인 자체 검열해서 안 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한 20% 높을 때는 그리고 요즘도 한 10% 정도는 제가 입실 허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가 하면은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16개월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학원의 캐릭터에 맞지 않는다. 이런 학생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팀에 대해서 부담을 주니까 그 학생들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은 입시를 허용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허용했다 할지라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중간에도 퇴실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부적합자 입시를 보라 하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경험에 기초한 기준인데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면 제 1호 기준이 이제 무례한 겁니다. 학생들이 가끔 무례한 학생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저한테 무례할 정도면은 동료 학생들한테는 더 심하게 할 거라 그런 경우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가끔 이제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은 학부모님들이 가끔 무례하신 경우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그냥 일반적인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학원에 대해서 약간은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느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학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시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끔 이렇게 재수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담임이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담임을 줄 정도로 여러분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상담 경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은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결해 줄 겁니다. 매일 보니까요. 스터디하면 매일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과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청하면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그 다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고, 저 연락처는 학원에 들어오시면 다 오픈을 합니다. 오픈하면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으면 이렇게 문자를 주면은 제가 시간을 잡아주면은, 제가 그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길 이유도 없고, 오면은 제가 들으면 작은 것들이고 학생 입장에는 엄청 큰 것들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고민 생기면은 키우지 말고 얼른 연락을 주시면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립니다. 학원이 고민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들어주지는 않고 해결을 해줍니다. 들어주기만 하면은 그 해결이 아니니까 그건 친구하고 해도 되는 것이지. 들어주는 거. 학원에는 다 솔루션이 있으니까 반드시 학원에 와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반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가 있으면 하루에 6시간. 1차 수업이 없는 날은 하루에 4시간. 근데 1차 수업이 1년의 절반 정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주간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일요일은 그냥 휴식 취하시면 안 되고 완전 휴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아마 뭘 하겠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토요일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일요일은 내가 더 하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일주일을 잘 보낸 겁니다. 근데 일요일 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시기가 시험 직전에 온다 이렇게 하면 쉬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한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하십시오. 그때는 하시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일요일은 완벽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 먹고, 그 다음에 편안한 친구들을 만나세요. 편안한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하거나 이렇게. 그리고 혹시라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 고시 공부한다고 헤어지지는 마세요. 일요일 날 만나자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해요. 괜히 고시 공부한다고 해서 오래된 인연을 잘라내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또 심리적 부담 때문에 또는 갈등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양해를 구하세요. 양해를 구하시고 일요일만 시간을 내자. 대신에 내가 시험 되면 평생 얻고 다니마. 이렇게 서로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거절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헤어져야죠.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니까 헤어지시고, 대신에 공부할 때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여러분들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쫄아들어 있어서 그래요. 본인 힘들고 계속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에 쉽사리 노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이니까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편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봄 햇살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말을 주고받아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만나면 괜히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방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앙금이 남아가지고 오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나 이런 친구들은 공부할 때는 멀리 하세요. 그건 친구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축소돼서 그래요. 시험 붙고 나면 회복이 되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봐서 살생부를 만들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봐서 이 친구는 공부할 때는 만나도 되겠다. 아니면 만나면 좀 내가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교우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신림동 생활안내입니다. 이게 통학 문제인데 요즘은 또 여학생들이 고시 진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학기 수는 여학생들이 한 60% 이렇게 됩니다. 그 전기 수도 한 65% 이렇게 되니까 뭐 통학한다, 신림동에 생활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신림동으로 와야 되는 지역입니다. 강남, 서초, 방배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고단하지만 와야 됩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뭐 라이딩 해주면 어떤가요?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방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학하고 달라서 대학 가는 게 한라산 등반이면 여기 에베레스트 등반이에요. 또 오차 위험이 있습니다. 오차 위험이 있고 간바라처럼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 시험이고 그게 매일 쌓이면 안 됩니다. 1시간 걸리게 되면은 올 때 1시간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입니다. 또 갈 때 1시간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이렇게 되니까 고시생이 하루에 길바닥에 4시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태워준다, 아빠가 태워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간을 공부라는 게 예컨대 엄마가 이제 11시 온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어떤 날은 컨디션이 떨어져서 10시까지만 해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11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또 덧없이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능률이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한두 시간 더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진척이 빨리 되는데 11시에 또 적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매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쌓이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쌓이게 되면 1년 쌓이게 되면 큰 날이 돼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신림동 오는 게 제 선택이고 과천이나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항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집이 편하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나은데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다니다가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얘가 공부를 제대로 시작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얘가 그냥 할 일 없이 계속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 안 한다고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송파 잠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와야 돼요. 와야 되고 제 집이 분당인데 뭐 분당 고민 없고 안암 고대학생들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오니까요. 안암에서 지금 오면 어떤 느낌입니까? 통학입니까? 여행입니까? 산 넘고 물 건너면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 여행이지 그 통화가 아닙니다. 매일 여행하면서 시험을 붙는다. 신촌 뭐 끙끙거리다 옵니다. 끙끙거리다 와요. 그 상도동, 신림동 이 정도면은 통학이 가능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2년 전에 이제 시험 붙은 학생이 그 집이 상도동이었어요. 아빠가 이제 이사를 하면 어떤가 저한테 상의를 해서 이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다니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며칠 뒤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걸어서 학원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사를 했어요. 집이.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이 우수하게 되긴 됐는데 그 정도로 치열한 일은 각오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집이 전체 이사 올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집에서 누리는 그 안락한 생활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포기를 일부 하십시오. 그래서 고시라는 목표를 가운데 두고 다 조정을 하세요. 조정을. 내 생활 속에서 고시를 넣어서 계획을 짜지 마시고 고시를 가운데 두고 계획을 짜서 불편함을 견디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에 오시면 원룸 이렇게 오시면은 학원 원룸으로 되도록 오십시오.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원룸을 새로 확보했는데 되게 시설이 좋습니다. 시설이 좋고 학원 가깝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더라도 불편함이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 팜플렛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혹시 학원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새로운 원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렴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학원 원룸이 오면은 일단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원룸에 뭐 불안한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옆방에 있는 사람이 직장인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계약이 일상화되면 뭐 서울대 재학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이렇게 패턴이 안 맞아요. 우리 예민해 있고 빨리 이제 정해진 시간을 자야 되는데 옆에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또 친구들이 와서 또 뭐 이렇게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되니까 일단 학원 원룸에 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이어가기가 조금 수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상상하는 거하고 학원에 들어와서 신림동에 생활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느낌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룸은 잠만 자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얻을 필요 없습니다. 가끔 신림동에 좋은 원룸이 뭐 월 한 70만 원, 80만 원 하는데 그런데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는 겁니다. 자는 거. 자는 거이고 학교 주변의 원룸은 생활도 하는 공간이니까 좋은 시설이 돼야 되겠지만 잠만 자는 거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원룸에 들어오게 되면은 생활이 이렇게 규칙성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가면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밤늦게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우리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여학생인데 시험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원룸 들어와서 눈물이 흘렀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압니다. 공부를 이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오늘은 모의고사도 시원찮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공간이고 좁은 공간에 침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들겠죠. 그런 부분인데 학원 원룸에 오면 그래도 옆방에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자는 이렇게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들 등등 이렇게 생활소음들이 들리겠죠.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또 생활소음들이 들리면서 친구가 나가는구나 나도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훨씬 더 심리관리도 수월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은 시중 독서실 갈 필요 없어요. 뭐 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학원에 오면은 가격도 뭐 훨씬 할인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 한 월 13만 원 이렇게 되는데 학원에 오면은 가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7만 원인데 5만 원짜리는 뭔가 하면은 관리반입니다. 관리반. 7만 원짜리는 자율반이에요. 학원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주면은 돈을 깎아줍니다. 그 시설은 동일한데 와서 이제 갇혀서 문을 닫고 그다음에 핸드폰 반납하고 이렇게 공부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월 5만 원을 받고 나는 자유를 사겠다 이렇게 하면 2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그냥 관리받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식당에 대한 염려들이 부모님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식당은 고치 식당이 괜찮습니다. 신림동 학생들 하도 이제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학원 주변에 고치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의 식당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아마 학원의 식당을 운영하면 그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오늘 고기 짜요, 고기 싱거워요, 계란 후라이가 딱딱해요, 물러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학원은 이제 감당을 못하고요. 주변에 고치 식당들이 가격도 되게 이렇게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식사하면은 한 24, 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식사질은 되게 좋습니다. 학식이 한 3배 정도 좋아요. 그래서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단은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드린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혜택이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이게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또 팜플렛 보시면 충분히 이제 습득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환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시험 많이 남았을 때는 이때는 출석 한 70% 이렇게 느슨하게도 괜찮고요. 시험 직전입니다. 2달 동안 캠프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100% 출석하고 100% 응시를 해줘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성실성이 필요하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환불을 전액해드립니다. 그 다음 2차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시험 4개월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스파르타 캠프를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100명 중에 40등 안에 들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또 환불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이건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잘못되면 학원이 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합격생 쭉 배출하다 보니까 저 정도 경쟁력이 있으면은 학원이 부담 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 30%까지 들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벌점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벌점을 받아서 퇴출될 정도 생활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학원이 기본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생활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한 의무입실, 의무입실은 아닙니다. 이건 권장사항입니다. 들어오시면 좋고 강좌학습 들어오시면은 강좌관리반에 들어가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벌점이 누적된다 이렇게 하면 자율반으로 또 이동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휴대폰은 쉴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부할 때는 금지를 해야 되고 학부모 주의사항은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고시 진입 단계에서는 같이 학원에 오시면 좋습니다. 고시 진입 단계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고시 진입 단계에서 어떤 계기로 이제 학생이 고시를 시작합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님 대부분 우리 애가 결정했어요.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애가 결정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고 그 이제 근저에는 우리 애가 대학도 갔으니까 또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믿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애 몰라요. 우리 애가. 그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도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고시 공부 진행 단계에서는 응원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요 학생들 또래입니다. 학생들 또래인데 대학은 우리 부모들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조성을 잘 하면은 대학의 수준이 바뀔 수 있는데 고시는 철저하게 개인의 몫입니다. 이게 뭘 해가지고 학생이 시험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고 학생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 과정에 대한 관여는 하지 마세요. 관여. 보면은 저 녀석은 고시 공부하는데 왜 저렇게 놀고 있냐? 오늘 왜 저렇게 자고 있냐? 이런 부분은 개인에 맡겨두세요. 개인에 맡겨두시고 또 그 정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고 만약에 부모 잔소리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 시험은 어차피 안 됩니다.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결과만 놓고 이렇게 보세요. 결과만 놓고 보시고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건강만 이렇게 자꾸 살피세요. 특히 어머니들이 보면은 우리 애가 축이 났는지
심리적으로 지금 흔들림이 많은지 이런 부분이 그거는 훨씬 더 파악이 좀 수월합니다. 수월하니까 좋은 음식을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먹인다든가 영양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더 쓰자든가 뭐 이 정도지 생활에 일일이 관여한다 이 부분은 학생한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좋게 내지는 못해요. 그냥 100% 믿어야 됩니다. 100% 믿으시고 그다음 우리 애가 지금 공부하니까 우리는 잘 됐다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애가 공부하는데 우리 여행 가도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 가세요. 여행 가시고 우리 애가 뭐 하는데 이거 먹어도 우리 애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생활 완전히 남학생으로 치면 군대 한 번 더 보냈다. 이 학생이면은 뭐 그냥 기숙학원 내지는 고등학교 기숙고등학교 보냈다 이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믿어도 충분해요. 믿어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2학년 마치거나 3학년 마친 학생들인데 우리 부모 입장이나 어른들이 보면은 얘들이 불안하고 애기 같은데 3학년은 학교 가면 완전히 고참입니다. 후배들 앞에 가면 호랑이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에, 본인 그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 세우고 이렇게 헤쳐갈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걱정은 이제 방향이 건강 쪽에 이렇게 집중되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공부 마무리 단계, 뭐 합격하면 너무 좋고요. 합격하면 학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이제 그 도리를 당한 것이고 서로 간에. 그 다음 시험이 안 되면은 그때 진작에 고민이 필요하다 하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상의하는 시간을 요청하시면 시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개별 상담입니다. 이거는 아까 개별 상담 이렇게 신청하셨으면은 상담 시간이 한 분당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많이 궁금증이 해결된 상태일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보셔가지고 시간이 언제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뒤로 밀렸다 하시면은 식사하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앞번호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 안내 받으셔가지고 기다리시면은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은 이따 상담하실 때 하면 되니까요. 그래도 지루하실 텐데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매번 이제 오는 학생들 부모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